과연 누가 자랑스러운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까요? 2022 항저우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조 결선 토너먼트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자 대표팀은 진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정, 오유진, 김채영, 그리고 김은지 선수까지 이 랭킹 1위부터 4위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막강하게 짜여졌고요. 자, 이제 남자조 한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연 선수가 한 자리를 확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지연 선수가 마지막 대국가 결과에 상관없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정말 길고 길었던 선발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 귀중한 기회를 잡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 확인해 보시죠. 2022 항저우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방식은 결선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여자 결선은 더블리그로 진행이 돼서 한 명의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로 선발이 되었고요. 남자 결선은 풀리그로 진행이 돼서 2명의 선수를 선발합니다. 한 자리는 이지연 선수가 확보를 했고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네, 남자 대표팀은 일찌감치 신진서, 박정환, 변상일, 김명훈 이 4명의 선수가 선발이 확정이 됐었고요. 전체 기사 선발전을 통해서 이지연 선수가 조금은 일찍 확정이 된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5인 남자 단체전에 남자 개인전 이렇게 금메달 2개가 걸려 있고요. 여자 대표팀은 이제 최정, 오유진, 김채영, 김은지 이 4명의 선수가 종목 3인 여자 단체전에 금메달 1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중국 여자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잉 저우홍이, 류민찬, 리허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랭킹 3위의 왕춘싱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그래도 이 순위대로 선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왕천싱 선수의 탈락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중국 여자 대표팀 역시 최강의 전력으로 꾸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이밍 선수는 비록 리어 선수와 류민치안 선수와 성적이 같았지만 SOS 이긴 상대가 거둔 점수의 총합에서 밀리게 되면서 아쉽게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겨우 2점 차였네요. 여자 결선 더블리그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6전 전승을 거두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김은지 선수가 전반기에 조승아 선수와의 대결에서 정말 어려운 대국이었는데요. 그 대국을 이겨내면서 결국 전승의 기쁨까지 누리면서 선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더블리그로 진행된 치열한 선발전에서도 6전 전승을 거두는 정말 막강한 모습을 보여준 김은지 선수. 아시안게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네요. 중국 남자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제 구쭈하오, 양등신, 판팅이 그리고 리시엔하오, 터자시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랭킹 2위의 딩하오 선수가 이 선발전에서 1승 8패 성적을 거두고요. 또 4위의 미유팅 선수가 탈락을 했네요. 네, 최근 딩하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한국 내에서도 가장 경계 대상 1호로 뽑히는 기사이기도 한데요. 딩하오 선수가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됐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중국 내에서 리시아나오 선수는 최근 가장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결코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2위와 4위의 초인류 기사들도 탈락을 한 선발전. 이 중국 내 선발전도 굉장히 치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 결선 토너먼트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지연 선수가 3승 1패 선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가 마지막 대국을 남겨두고 있지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사들 간의 대결에서 승리를 미리 거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승자승에서 앞서서 미리 선발 확정이 되었고요. 이후에 신민준 선수는 이지연 선수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자력으로 확정이 되지만 패배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박건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잔여 대국 결과에 따라서 선발이 될 수도 있고 선발이 불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 연관되어 있는 선수는 신민준, 박건우, 강동윤 선수가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대결 신민준 구단과 이지연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랭킹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앞서 있고요. 하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연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가 랭킹에서 밀리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대결인 결승전 매치업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고요. 신민준 선수 역시도 최근 기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결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2) 항저우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조 결선 토너먼트 신민준 선수 대 이지연 선수의 대결 시작합니다. 자,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발전은 중국식 룰을 따라서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한국 룰에 비해서는 한 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도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100을 잡았을 때 조금은 편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연 구단의 흑번, 신민준 구단의 100번입니다. 자, 신민준 구단이 승리를 가져간다면 깔끔하게 신민준 구단과 이지연 구단이 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민준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된다면 연관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경우의 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아직까지도 경우의 수가 정말 많고요. 만약에 신민준 선수가 패배를 하고 박건우 선수가 남은 대국을 승리를 하고 강동윤 선수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박건우 선수가 확정을 짓게 되고요. 이제 신민준 선수가 패배를 하고 박건우 선수가 승리를 하고 강동윤 선수 역시도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 3명의 선수가 3자 동률이 되면서 제대국을 또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신민준 선수가 패했지만 만약 박건호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신민준 선수가 진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신민준 선수가 현재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기사들 중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또 어떤 경우의 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는 일단은 이 대결에 집중을 해서 꼭 승리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제 신민준 선수와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제 좀 더 절실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지연 선수와 신민준 선수는 또 타이틀 매치에서 겨룬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지연 선수가 맥심 커피백 결승전에서 2대 0으로 신민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로서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또 스스로에게 큰 선물을 주고 군입대를 하게 됐었고요. 이제 보통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군 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적응기를 거치게 되는데 네. 이제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지연 선수는 또 금방 이렇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군인 신분으로 맥심 커피대에 참가를 해서 준우승까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같이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제 친구이기도 한 이지연 선수가 또 군 복무를 하면서도 그런 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친구면서도 정말 네, 멋있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성적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또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 또 군 입대 중에 이 군인 신분으로서 참가를 해서 군인 정신을 보여준 또 이지연 선수의 모습, 이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대단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상위권에 머물렀지만 아무래도 우승이나 준우승 같은 굵직굵직한 성적과는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었는데 네. 네, 18년도부터 국수산맥배 우승을 시작으로 이제 맥심배에서도 우승, 준우승 이렇게 좋은 성적들을 꾸준히 거두고 있고요. 이 선수는 계속해서 또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기사입니다. 반대로 이제 신민준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16년도, 18년도 이제 신인 왕전에서 우승을 거두고
이후에 이제 종합기전에서 KBS 바둑왕전에서 또 우승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또 LG배라는 큰 무대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점점 이제 세계적인 기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상대가 중국의 커제 선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은 배로 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2017년 제19회 농심 신라면배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해서 6연승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사 중에서는 최다 연승을 기록을 했죠.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특히 또 이제 신민준 선수가 LG배에서 커제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값진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시 예선 결승에서는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뜻깊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민준 선수가 LG배 우승 이후로 페이스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팔코 산울배에서도 결국 이제 신진서 구단과의 5번기 대결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페이스를 제 페이스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이번 선발전에서도 결선 풀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결을 승리까지 가져간다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지영 구단은 선발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남자조 결선 토너먼트 이 공식전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랭킹 점수에도 큰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연 선수도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되겠고요. 네, 이번 선발전이 특히 이제 랭킹 점수가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해서요. 이지연 선수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번 선발전을 통해서 랭킹 변동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신기한 게 이지연 선수는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지연 선수로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랭킹을 조금은 또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지연 선수가 랭킹 12위에 위치해 있는데 10위권 내로 진입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네, 이번 선발전 결선 풀리그에서 현재 6명의 기사 중에 이제 박건우 선수가 4월 랭킹으로는 18위였는데 5월 랭킹 들어서서 9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선발전에서 랭킹 점수가 굉장히 또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대국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백이 한껏 모양을 펼쳐 갔었는데 흙이 굉장히 수습을 잘 한 모습이고요. 백은 이제 이쪽 모양이 조금은 이렇게 알기 쉽게 깨지고 나면은 이제 남아있는 흙의 실리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지연 선수가 판을 잘 짜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초반 포석은 서로 넓은 형태를 만들면서 이지연 선수가 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두 기사의 이미지로만 본다면 신민준 선수의 공격, 이지연 선수의 수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요. 자, 먼저 하변에서 좀 치열한 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는 대마를 상당히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료 기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아직도 그렇게 힘이 좋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상대도를 이렇게 몰아쳐서 공격하는 그런 공격력이 상당히 강한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힘과 힘의 대결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신민준 선수는 좀 더 균형 감각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잘 어울린 대결로 보여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 한 점 중요한 돌이었었나요? 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백은 역시 이곳을 끊어갈 거고요. 이 한 점을 조금은 활용을 해서 네. 이쪽이 한 번에 봉쇄가 되는 거를 사전에 좀 방지를 하고 싶은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일단은 백이 이 한 점이 축으로 잡히지는 않는 돌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곳을 받지 않고 뭐 이런 곳 급소를 두어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분 좋은 자리죠. 네,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확실하게 살아두는 건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하게 된다면 이런 곳은 언제든지 흙에 걸리고요. 백이 이제 튼튼하게 모양이 형성이 되면은 반대로 이곳을 백이 집어갔을 때 흙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공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도를 좁혀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잡히는 공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전에 확실하게 이렇게 살려둔 거고요. 하지만 이수로는 어차피 이렇게 살려둘 거면 지금 이곳을 젖혀서 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교환을 아낌없이 해두고 살아두는 게 조금 더 확실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백이 이곳을 찝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찝는 곳이 뭐 부분적으로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요. 아까처럼 이제 이런 수순이 교환이 되고 나면은 흙은 이곳을 선수로 해서 백이 이곳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중앙을 제압을 해 놓습니다. 네, 흙이 지금 두어간 이곳은 백이 꼬부려 가는 자리가 워낙에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잘 찾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흙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고요. 결국에 이쪽을 이렇게 흠집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곳을 끊어갈 때 자세가 상당히 좋아져서 흙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교환입니다. 자,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백도 흠집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곳에 흠집이 남게 됐고요. 또 이쪽에 돌파당하는 곳까지 남게 됐는데 백이 이런 모양이 갖춰져서는 지금 일단은 이곳을 응수를 하는 게 정수로 보여지고요. 이쪽을 지켜둔 후에 이쪽은 돌파를 당하더라도 이쪽 백돌은 패석 처리를 하고 좀 더 가볍게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해간다면 백도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비록 차단은 됐습니다만 백도를 가볍게 처리를 하고 다시 흙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텁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따로따로 처리를 하는군요. 네, 실전에 이지현 선수가 이곳을 이렇게 두텁게 나갔는데
사실 이 수는 살짝은 좀 아쉬울 수도 있었던 게 나가지 않고 이곳을 그냥 끊어갔더라면 이곳에 흑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 흑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그냥 끊어서 백에게 이쪽을 응수를 시켜둔 후에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네, 선악은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인공지능한테는 찬성을 받지 못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가서 백을 쉽게 만들어준 게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군요. 네, 흑으로서는 조금은 심심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는 이 모양이 더 두텁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금 현재 결선 풀리그를 치르고 있는 6명의 기사 중에 군 문제가 걸려있는 기사가 이제 신민준 선수와 박건우 선수 이 두 선수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확실히 다른 선배 기사들에 비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네,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선발전 기간 동안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겉으로는 이렇게 내색은 크게 안 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좀 절실하고 꼭 선발이 돼서 이제 국가대표로 대회 출전까지 해서 금메달을 또 차지를 하게 된다면 군 문제까지 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건우 선수는 본선 4차전부터 출전을 해서 4차전, 5차전, 그리고 결선 토너먼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건우 선수가 최근에 정말 굉장한 기세를 보여줬었고요. 12연승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선 풀리그를 진행을 하면서 현재는 또 3연패 중으로 살짝 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상대하는 기사들이 조금 더 그 면면이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결선 토너먼트다 보니까 초상위권 기사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네, 정말 최강의 기사들만이 지금 풀리그를 겨루고 있고요. 이 멤버 중에 이제 강동윤 선수도 올해 사실 기세가 정말 좋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다승 랭킹도 2위고요. 도중에는 이제 16연승과 11연승을 한 차례씩 거뒀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또 결선 풀리그에서는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강동윤 선수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지현 선수는 백돌이 이렇게 있을 때 이곳을 두어 가면서 한 발 더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신민준 선수는 거칠 것 없이 들어갔고요.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지현 선수는 이런 곳을 두어 가면서 지금 중앙에서 굉장히 난해한 대접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 두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수도 바라보고 있고 이 백두점을 공격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응수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또 양쪽을 노리는 급소의 자리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정말 한 수 한 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장면이고 굉장히 난해한 장면인데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신민준 선수가 최선의 수를 잘 찾아갔고요. 백이 이렇게 뒀을 때는 흑이 이쪽을 맞게 되는 거는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진행이 되면 백이 워낙에 또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흑도 이 진행보다는 이쪽으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기세의 진행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힘있게 두어 가네요. 이지현 선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이 굉장히 강한 기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강하게 둘 수 있는 장면에서는 항상 강한 수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힘바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해가 거듭될수록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굉장히 신의 때 패기 넘치는 시기에 그런 네. 바둑들을 구사를 하는데 그런 면은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을 구사하다가도 또 이 프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거꾸로 좀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고요. 기풍이 또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이지연 선수는 더욱 더 막강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만큼 수읽기 공부를 성실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코 이제 수읽기 실력 자체가 예전에 비해 더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렇지가 않고 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도 급수인가요? 네, 지금 일단 흙이 이런 교환을 해뒀다라는 거는 이 중앙의 흙돌들을 가볍게 보고 네, 지금은 다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볍게 네. 보고 버리겠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버리게 되면은 백은 기존의 이돌과 이쪽이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동시에 실리까지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확실히 백이 불만 없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흙이 그 전에 좀 더 치열한 수법을 선택을 해갔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진행은 타협의 선택이거든요. 그런 판단 자체가 조금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세로 들어갔을까요? 네, 지금은 확실히 이곳을 젖혀갔다는 얘기는 백이 젖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젖혀서 계속해서 이제 백집을 조금은 깎아내리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백으로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더라도 네, 지금은 착실하게 실리를 벌어들이면서 백돌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자, 중앙에 백의 실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흙은 백의 실리를 좀 축소를 해 놓고 나서 이전에 이지현 선수가 두 점 붙여간 자리 그 옆으로 찝어간다면 흙도 얻는 게 있지 않나요?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백도 이제 계속해서 이곳에 단점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네. 이쪽에 단점이 방비가 돼서 당장의 위험한 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제 흙이 그곳을 노려가는 거는 백으로서도 그냥 이곳을 둬서 그냥 이곳을 두면은 끊겼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은 또 이런 식의 바꿔치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백이 이런 곳을 먼저 이렇게 교환을 해둘 수만 있다면 흙도 이제 단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바로 노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흙도 이런 돌을 이런 식으로 버렸다면 이후에 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흙이 이런 식으로 좀 두터움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쪽 백 모양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흙으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늘어난 실내에 비해서 흙이 얻은 두터움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데 큰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추격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두텁게 지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선수가 확실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는 비록 공식 대결이지만 조금은 이제 마음이 편한 상태로 대결을 할 수도 있고요. 신민준 선수는 좀 더 절실한 상황에서 대국을 해 나갈 텐데 지금 형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이제 신민준 선수는 긴장을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서 이 우세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지현 선수는 선발이 확정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지현 선수가 중국 대표팀에게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지현 선수가 좀 국내 기전에서 활약이 많았고 세계 대회에서는 그렇게 큰 한방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중국 기사와의 대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판팅위 선수와 커제 선수, 양딩신 선수와는 대결이 없었고요. 구쭈아오 선수에게는 1패, 리시엔하오 선수에게는 1승 2패, 그리고 토자시 선수에게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가 확실히 국내 기사들 상대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전에도 좀 사적인 자리에서 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중국 기사와의 대결이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느껴졌었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지현 선수가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꾸준히 성적을 내다가 또 국내 타이틀도 거머쥐었고 이제는 항저우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의 목표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가 사실은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한 지가 오래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지현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어떤 식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될지 고민도 많고 동료 기사들에게 또 그런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이 선수 그런 항상 좋은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국은 계속해서 이제 신민준 선수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실속을 잘 찾아가고 있고요. 네, 이지현 선수도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쫓아가고 있지만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거 내려선 것도 굉장히 집으로 큰 자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후에 이제 이곳을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해 나가는 것도 보시게 되면은 흙이 결국에 산다 하더라도 몇 집 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흙이 이렇게 젖혀 이었다면 오히려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 큰 자리를 뺏겼지만 백도 이곳을 내려서면서 네. 전혀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신민준 선수가 LG배 우승 이후로 페이스가 금방 올라오지 않아서 동료 기사들도 조금은 걱정을 하거나 우려를 좀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상당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러한 점들은 한국 바둑계에서도 상당히 좀 큰 이로운 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대회 타이틀을 거머쥔 후에 약간의 슬럼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모든 기자들이 대체로 겪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흔히들 우승 징크스라고 하는데 네. 저도 그런 징크스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네, 그런 징크스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서 좀 마음이 해이해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의, 이 주변 분들의 기대치가 좀 높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런 추측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성적이기 때문에
그만한 또 체력 소모와 집중력이 요구가 됐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당장의 짧은 기간 내에서는 조금은 지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신민준 선수 다시 또 페이스 잘 끌어올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지연 선수가 이곳을 붙이고 끊어서 최대한 상변에서 큰 실리를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101점을 끊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가능해서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생각보다는 몇 집 늘어나지 않고요. 네. 결국에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서 중앙 쪽이 또 얇아지기 때문에 백은 또 선수를 잡고 여기서 또 이쪽 흑도를 잡으러 가는 수를 노릴 수가 있죠. 이런 곳을 또 찔러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또 부수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백으로선 계속해서 이런 진행들이 전혀 불만 없는 진행입니다.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네. 확실히 이지연 선수가 조금은 일찍 대표 선발 확정이 돼서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건지 이대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지연 선수다운 전투 바둑도 전혀 벌어지지 않았고 네, 사실 뭐 초반의 흐름에서는 살짝 편해지기는 했지만 네, 이후에는 무난한 수들의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무난하게 상대에게 우세를 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 내용 같은 경우는 이지연 선수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민준 선수도 상대에게 이렇게 기회를 내주지 않고 판을 잘 정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좀 큰 승부에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세계대 우승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경험들이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아, 이런 자리 하나하나가 흑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자리입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도 중국 대표팀과의 전적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견제되고 있는 커제 선수와의 이 전적이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판팅이 선수와는 2승 3패, 그리고 굿즈아우 선수에게는 2승 4패, 리시에나우 선수에게는 한 차례 패했고 토자시 선수에게는 1승 1패. 하지만 양딩신 선수에게는 전적이 좋지 않습니다. 1승 5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대표팀 선수들 역시 정말 최강의 진영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중요한 무대에서 또 맞붙게 된다면 신민준 선수 또 그러한 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극복을 해 나가길 기대를 해 봅니다. 기량적으로 절대 크게 밀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신민준 선수가 이 농심 신라면배에서도 6연승을 거둔 바가 있었고 LG배 우승을 또 거머쥔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승부를 많이 해봤고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장 견제를 하고 있는 커제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4승 5패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라인업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의 합류는 분명히 한국 국가대표팀 내에 큰 힘이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랭킹
11위 신지서 선수와 2위 박종환 선수, 그리고 3위 변상일 선수, 그리고 10위에 김명훈 선수와 12위에 이지연 선수의 선발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자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국가대표팀 확정된 선수들 명단을 들어봤을 때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 명단도 차례대로 들어보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지연 선수가 이곳을 젖혀갔다는 얘기는 알기 쉽게 마무리가 돼서는 이바둑 결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장면이고요. 이곳은 있는 게 아닌 이곳을 이렇게 쳐서 패로 버텨가겠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백이 이런 식으로 다 응수를 해주더라도 이 과정 내에서도 패감이 많이 필요하고요. 결국 흑은 이곳을 이런 식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백이 자체 패감 또한 워낙 많기 때문에 비록 승부수는 던져갔지만 백으로서는 대응하기가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남자조 결선 토너먼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여자조 결선 토너먼트의 결과가 먼저 나와서 김은지 선수의 선발이 확정이 되었었는데요. 김은지 선수의 이 선발이 확정되자 또 이 중국 바둑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5년대생 이후에 유망주로 꼽히는 꼬마 마녀, 우이밍 선수를 꼬마 마녀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우이밍은 2006년생으로 이 중1 여자 신예 특별 초청전에서 스미레 선수에게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국내 최연소 3단인데 이 선발전에서 2점 차로 출전권을 아깝게 놓쳐서 양국의 두 천재가 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열을 가리는 모습을 보지 못해 정말 아쉽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쉽기는 한데 이 두 선수들 앞날이 워낙에 밝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숱하게 부딪힐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선발된 김은지 선수 또한 이제 스미레 선수와의 대결이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네. 그 대결에서 김은지 선수 또한 이제 스미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신예의 강함을 역시나 보여줬습니다. 네, 2010년 광저우 때 이후로 12년 만에 또 이런 무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네. 정말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에 대표팀 막내였던 박정환 선수가 이제는 우리 대표팀의 맏형이 네. 되어서 시합을 나가게 됐습니다. 자, 12년이 흘렀는데도 또 2010년에서도 한국 대표팀으로 발탁이 돼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었는데 12년 뒤에 다시 한국 대표를 선발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 초인류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같은 프로기사가 보기에도 정말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선수들이 정말 또 든든한 라인업이 형성이 됐는데 2010년에 또 영광스러웠던 기억을 2022년도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세계대회 경험은 정말 숱한 경험을 자랑하고 있을 텐데요. 또 아시안게임 경험은 또 박정환 구단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맏형의 입장이 됐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그런 또 중요한 경험을 잘 전달을 해서 네. 후배 기사들이 그런 중요한 시합을 이어나갈 때
그러한 경험들을 잘 얘기를 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또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대회와 아시안 게임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경험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대국은 계속해서 이 패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흑은 계속해서 자체 패감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패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백이 패감을 더 많이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지연 선수가 최대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마지막 최후의 승부수입니다. 네. 지금 이 수 같은 경우는 백이 이곳을 두면은 비록 이쪽에 흑돌 전체가 다 잡히는 큰 피해가 있지만 흑도 역시 이곳을 이런 식으로 해소만 한다면 이쪽에서 불어나는 흑집 또한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일단은 또 큰 변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연 선수로서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간 거고요. 하지만 백으로서는 대응이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곳을 때려내게 된다면 흑에게 또 그만한 큰 패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장면이고요. 자, 패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신민준 선수가 패를 해소를 했고요. 지금 이 같은 선택은 이곳에서의 피해가 상당히 크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젖혀간 수의 효율도 떨어지고 이쪽에 실리 손실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 결국에 이쪽 돌을 내어주더라도 이곳에 큰 자리만 정리를 해갈 수 있다면 이대국은 결국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민준 구단 계산이 끝났군요. 네, 이지연 선수가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승부수를 던져갔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조금은 당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굉장히 침착하게 국면을 잘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백은 이런 기분 좋은 선수 자리를 진행을 해둔 후에 이곳 남아있는 큰 자리를 선점한다면 이대국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패싸움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큰 자리 100의 차지가 되었고요. 네, 100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자조 결선 토너먼트 마지막 대국. 신민준 선수가 이지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전적 4승 1패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완성된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최정, 오유진, 김채영, 김은지 선수, 랭킹 1위부터 4위의 선수가 차례대로 선발이 되었고요. 남자 국가대표팀은 랭킹 1위의 신진서 선수, 2위의 박정환 선수, 3위의 변상일 선수,
그리고 7위에 신민준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10위에 김명훈 선수, 12위에 이지연 선수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네,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확정을 지었고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만 보고 있어도 정말 든든합니다. 네, 남자 대표팀과 여자 대표팀의 진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든든하고 정말 보고만 있어도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비해 중국이 먼저 선발전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의 전력이 상당하다라고 느껴졌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보니까 전혀 걱정이 없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좀 마음을 다시 잡아서 묵묵히 훈련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기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 조금은 김이 셀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성실하게 페이스를 잘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한국 대표팀 아주 막강한 선수들로 완성이 되었고요.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 항저우 국가대표 선발전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